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종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네,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김현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명재님 반갑습니다. 네, 거의 몇 달 만에 다시 또 인사를 드려가지고 되게 뵙고 싶었는데 또 저는 또 저만의 역할이 있고 전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방송으로도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따라 화면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오늘따라 잘 나오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비 오는 날에는 방송을 키는 것을 적극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경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 선상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물론 또 관리를 되게 잘 해주시는 우리 또 파트너님들이나 아니면 또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나를 소개해 주신 분이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로 갈 곳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 GP 마켓플레이스를 알게 되시고 또 단체 텔레방을 통해서 알게 되시면은 저희가 전화번호는 언제든지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세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은 또 용기를 못 내서 전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전화를 해서 정 실장님이 바쁘다고 하는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저기 전화를 해봤자 어떤 뾰족한 답변이 나오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이번 달의 핫 이슈라고 하죠. 이번 달의 핫 이슈를 제가 조금 모아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공유를 하면은 전화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많이들 아세요. 대부분이 많이들 아시고 또 저보다 오래되신 회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수를 위해서 이 방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우리 장 대표님께서 늘상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여기 서두를 깔면은 직접 전화하셨던 분들이 내 얘기가 나가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이제 그런 센스는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번호, 성함, 지역 다 지웠어요. 정말로 질문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또 회원님들께서 공유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또 말투가 굉장히 착하지 않나요? 여러모로 요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전체 텔레그램 방에서 웬만하면 글을 안 씁니다. 웬만하면 글을 안 쓰는데 딱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좀 이따가 우리 공유할 때 말씀드릴 건데 6월 8일 날 제가 딱 한 번 글을 남겼어요. 제가 욕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모티콘을 날린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 가다듬고 남겼었는데 그때 한참 바쁜 날이었죠. 뭔지 아시죠? 저희가 200%에서 150%로 줄어드는 그 날이었어요. 다들 막 정신도 없으시고 또 150%로 줄기 전에 내 자산을 늘려야겠다는 어떤 다급한 마음 때문에 저녁 11시, 12시까지 막 글을 남겨주시는데 그런 거 너무 좋죠. 내 자산을 늘리고 XGP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니까. 하지만 굉장히 어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 분이나 혹은 무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막 그런 데서 텔레그램 방에서 글을 썼다 지웠다를 해요. 왜냐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글을 보면은 화가 났다가 다시 안정이 됐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눈에 띄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장정민 월드스타님하고 이경부 부장님이셨어요. 새벽 12시, 1시까지 거기서 답변을 일일이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짜증 섞인 말투나 이런 게 없으시고 그냥 꾸준히 답변을 다시길래 감명을 받은 것도 있고 아니 저 사람들은 짜증도 안 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다음날 제가 바로 장정민 대표님을 만나서 여쭤봤죠. 짜증 안 나세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짜증이 왜 나냐? 궁금하신 분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 그분들이 진짜로 궁금한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어투나 글씨에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분들이 향하는 마음은 어쨌든 내 자산을 증식하고 그 행위로서 XGP를 같이 하는 공동체이다. 짜증낼 필요 없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다른 강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네. 아는 게 있으면은 그냥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답변을 달아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짜증을 내는 너가 신기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예, 맞아요. 제가 짜증을 내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제가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 이런 거 다 느끼셨을 거예요. 막 우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끔가다 파트너 분들한테 전화를 받으시는 우리 되게 많으시죠? 파트너 분들이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요? 전화하자마자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짜증 나시죠? 짜증 낼 일은 아니거든요. 왜 가격이 떨어지냐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신기하게 짜증이 이렇게 나는 게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근데 안 그러신 분이 저기 계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뭔가 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더욱더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원론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더 친절해야겠다. 그분들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XGP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겠구나 생각해서 오늘따라 제가 유난히 목소리가 착한 이유였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시작을 해볼게요. 화방경우를 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이름 뭐 다 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제가 다 전화 받고 답변을 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요 질문, 첫 번째 질문 의외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우리 조직도에 보면은 1S, 2S 이게 매달 바뀌는데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아시죠? 매달 나의 어떤 그런 매출에 따라서 매달 바뀌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이 나 저번 달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첫 달에는 3S였는데 이번 달에는 1S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매출이 달성이 됐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매달 보험회사처럼 1일부터 30일까지 어떤 나의 매출을 통해서 매달 그런 달성된 목표치가 달성치가 매달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못 보시는 어르신들이 또 있으시죠? 현재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세를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우리 회원님 다 아시죠? GP 지갑에 로그인하시면은 원화 개념으로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GP 지갑에 로그인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볼까요? 세 번째 질문이죠? NFT 관련돼서 그 투자 상담을 왜냐면 이거는 정말로 물어볼 때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전체 방을 통해서 전주원 지사님께서 이런 걸 한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죠. 근데 도대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이건 일주일에 한 분씩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잘 하셨고 NFT 관련 방문 상담 문의는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 GP 마켓플레이스로 오시면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린다고 해서 6월 10일 날 오셔가지고 잘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원초적인 질문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GP 지갑에서 코인이 이동하는 방법 문의.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말로 하는 것보다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지금 스피커폰 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면을 같이 키면서 알려드리면은 이런 것도 1분이면은 다 처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됐던 것들은 우리 6월 8일이죠. 6월 8일 날 채굴기를 거의 뭐 오후 10시 이후로 다셨던 분들은 처리가 안 되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전화가 여기 안 적었지만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런 것들은 공지사항에도 나왔지만 본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줬죠. 여기에 전화 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사에 제가 따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처리가 다 완료되셨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8번 줄이죠. 핸드폰이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 자체가 변경이 됐는데 이거를 뭐 지갑에 적용을 해서 번호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메인넷 이전에는 핸드폰 번호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메인넷 이후에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고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변경이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해서 바꾸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메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6월 8일 최고기획 똑같은 질문에서 넘어가고요. 현재 포스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요것도 얼마 전에 전주원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현재는 소나타 1을 지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소나타 최신형 YF-NF를 넘어서는 이 최신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넘어가시면 되는데, 현재는 제품 올리고 지역까지 얼마 전에 다 완료가 됐죠. 하지만 결제를 해서 그게 다시 그 사업자님의 GP 지갑으로 들어온 데까지는 아직은 안 됩니다. 예,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사님들끼리도 이제 통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속 해보거든요. 예, 해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골 메뉴, 마켓에서 코인만 나가고 쿠폰이 안 들어올 때, 요것도 이제 본사에다 제가 문의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안 들어왔던 것들이 지오 한방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쿠폰을 구매를 하셨는데 코인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삼계탕 쿠폰이 문자로 발송이 안 된 경우, 수신이 안 된 경우,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세 분이서 식사하셨는데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셨었거든요. 요걸 또 알아보니까 지오 한방 삼계탕, 그 지오 한방 삼계탕 본사와 쿠폰 회사 간에 그 맺어져 있는 그 한 달에 얼마 이상 이런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FA 글로벌과 전혀 상관없는 그 코인 회사와 지오 한방 쿠폰 회사와 지오 한방 삼계탕 간의 계약이 있거든요. 그 계약 관련 상으로 쿠폰이 안 왔던 거죠. 요거를 본사로 이메일을 제가 같이 보내드렸더니 안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삼계탕 금지. 이번 달에는 삼계탕 금지입니다. 다음 달이 됐을 때 저희가 한 번 더 이용을 해보고요. 쿠폰회사, 삼계탕 회사의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완료가 됐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어쨌든 이메일은 우리 회원님들이 직접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양식 같은 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전동우 강사님께서 친절하게 단체 텔레방에 남겨주셨었는데, 요걸 또 어떻게 찾으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단체 텔레방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 돋보기 그림 보이세요? 오른쪽 맨 뒤에. 돋보기 그림. 보이시죠? 요 정도는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돋보기 그림. 돋보기를 누르시고, 관련된 검색어를 누르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검색어는 다른 것들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검색어는 TXID입니다. TXID. TXID. 검색하면은 우리 전동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요게 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친절하게 이메일 주소, 제목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을 보내야 되는지, 요렇게 올려주신 게 있어요. 뭐 이제 저희가 그런 글을 보면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겠지만 못 올려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동욱 강사님 올려주신 요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 info@faglobal.bkfinance.com, 그리고 제목에는 GP마켓 쿠폰 전송 오류로 인한 수량 반환 요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뭐 구구절절하게 뭐 내가 삼계탕을 먹었는데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딱 요 세 가지 쓰시면 됩니다. TXID, 그리고 삼계탕 값으로 코인이 몇 개가 나갔는지, 그리고 내 지갑 주소는 무엇인지, 받을 지갑 주소, 요 세 가지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실 때에는 오른쪽 위에 돋보기 클릭하셔서 TXID라고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뭐 TXID가 영어니까 다른 거 편한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수량 반환 요청. 이거 잘못 쳤네. 요청. 바로 나오네. 이게 더 쉽겠네요. 수량 반환 요청이라고 치면은 전동욱 강사님의 글이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메일은 다 보내실 줄 아시잖아요. 이메일 보내실 때 요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거의 FA 글로벌 저희 단체 텔레그램 방에도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본사 이메일 주소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전동 강사님께 보내주신 여기 수량 반환 요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볼게요. 거래소로 보내는 10만 개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갑당 10만 개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메일 기준으로 하루 10만 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메인넷 전에 아이디가 막 3개, 4개, 5개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은 아이디가 5개면 하루에 50만 개를 보낼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다 본인의 이메일은 하나이시잖아요. 뭐 여러 개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기준으로 하루에 10만 개입니다. 내가 아이디가 5개인데 그 5개 아이디에 연결된 이메일이 뭐 예를 들면은 abc@naver.com이다. 5개가 다. 그러면은 5개 아이디가 다 하나의 이메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리 아이디가 5개라고 하더라도 5개 다 합쳐서 하루에 10만 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심오한 질문 들어왔어요. 이분 진짜 남편이 사망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궁금하신가 봐요. 네,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남편이 GP를 하고 나도 GP를 하는데 남편이 사망하게 됐을 때 그 지갑이 나한테 올 수 있느냐? 상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이 사망 시, 배우자가 사망 시 그 지갑을 내 것으로 변경 가능하냐? 네, 요것도 예전에 한번 전동욱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부부 사이가 좋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 신고서, 신분증,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관련 서류를 본사로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예, 뭐 남편이 그래서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사망하기 전에 서로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하자. 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혹시라도 사망하시게 되면은 가족관계 내에서는 사망 신고서와 가족관계서, 신분증 등을 통해서 이메일을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이메일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서류를 본사로 접수하면은 상속이 가능하다.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메일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질문도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를 제가 너무나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타인 신분증에 본인 이메일로 가능하냐?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메인넷이 되고 나서부터는 1인 1계정이죠. 한 사람의 여권으로는 아이디 하나밖에 못 만들어라고 본사에서도 강력하게 공지를 내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가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코인을 조금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누구를 소개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내 코인을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만 빌려서 차명이죠. 어떻게 보면 차명이에요. 차명 신분증을 통해서 내 이메일로, 왜냐면 그 아이디에 코인을 컨트롤을 하려면, 내가 컨트롤하려면 내 이메일로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신분증에 본인 이메일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다른 조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분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조카나 아니면 그런 친구분들은 이 신분증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이야 사이가 좋아서 그렇다 치지만 타인 신분증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명의도용, 그분이 정말 맘먹고 이걸 알게 됐을 때 기분 나쁘거나 혹은 나 때문에 돈을 벌었니 막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명의도용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두 번째, 금융거래법 위반. 차명계좌는 어쨌든 YS 통 이후로는 다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신분증으로 가입을 하지 마시고요. 가장 믿을 만한 가족분들이 이 GP 사업을 하시는 거를 조금 정말 FM들을 말씀드리면 오픈을 하시고 예를 들면 남편이라든지 자식분이 만약에 어떤 가입을 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픈을 하시고 그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로 알고 난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추천으로 가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추후 본사에는 일단은 공지를 했어요. 1인 1 아이디.
1 여건당 1 아이디라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중복된 아이디가 있으면 하나를 임시로 만약에 출금 금지라든지 아니면 아이디를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면 본사에서는 이미 공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른 민원을 받으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업비트, 바이낸스 혹은 다른 거래소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이름, 신분증, 이메일, 핸드폰 번호 이 네 가지가 다 본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니게 되면은 아예 로그인, 출금, 입금 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충분히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도 FM대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한 거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그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디 비번을 뭐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한 번 더 뭐 스피커폰으로 해서 할 때도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분들의 99.9%는 다 자동 완성으로 인한 한 칸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동 완성을 하면은 맨 오른쪽에 한 칸 띄어쓰기가 무조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뒤로 가기를 눌러가지고 지운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꼭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동 완성은 너무나도 편리한 기능이죠. 근데 자동 완성 하나 보면은 나중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이디랑 비번이 안 떠오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본인의 아이디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 완성보다는 아이디랑 비번을 매일매일 들어갈 때마다 수기로 입력하시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 아이디가 꼭 맞고 비밀번호도 꼭 맞는데 로그인이 안 된다. 해주신 답변이 있어요. 요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 나는 TXID가 뭔지도 모르겠고 혹은 너무 어렵다 영어는 외우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반환 요청 한번 해볼게요. 반환 요청에도 나와요. 예, 반환 요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GP 마켓 쿠폰 전송 오류로 인한 수량 반환 요청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신 우리 전동 강사님 글이 나옵니다.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혹시라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돋보기 꼭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민원 이번 달의 이슈, 이번 달의 민원사항, 이번 달의 궁금증 우리 회원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강력한 어떤 민원이라기보다는 도움의 요청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다 당할 수가 있고 이거는 저도 이거를 해결을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운 좋게도 해결을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전에 한번 우리 회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볼게요. 네, 쟁글이에요. 우리 회원님들 쟁글 가끔 들어가시나요? 네, 공시도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우리 또 강사님들께서 친절하시게 공지 올라올 때마다 링크를 달아가지고 단체 텔레그램방에 올려주시죠. 네, 우리 회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쟁글에 수시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뜻깊게 본 거는 공시도 아니고 프로필 상에서 한 달 전에 바뀌었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재무제표. 예, 요게 이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보통 5월 달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보통 6월 초면은 이런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FA 글로벌도 작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간략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는 방법은
이거는 뭐 보는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보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제조업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뭐 그렇게 크게 해당하지 않지만 웬만한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 부채 비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저도 예전에 어떤 법인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정말 엉망인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삼성, 뭐 현대 마찬가지고 거긴 대기업이니까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40%, 50%, 60%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업한다 그러면은 빚으로 빚내서 사업한다라는 말이 정말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다는 비율이 뭐 30%, 40%가 아니고 거의 10개의 법인 사업자가 있으면은 한 8개 이상은 다 부채 비율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네. 최소 30%. 네. 빚으로 진짜로 빚내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놀랐던 게 이 FA 글로벌에서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나오지만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빚이 없다는 얘기. 부채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빚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채 비율이 0.01이다. 그러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거는 아마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은 뭐 작은 무언가를 뭐 렌트를 했다든지 리스를 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부채 비율로 잡힐 수는 있거든요. 정말 그런 소소한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정도로 부채 비율이 0.01%다. 이 회사는 빚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보시는 것들이 여기는 영업이익은 안 나왔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세요. 영업이익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보시는 게 부채 비율. 뭐 매출도 보시고 이런 것도 보시지만 부채 비율과 영업이익 이걸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이 적다 이거는 그 회사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뭐 오늘까지 이 뭐 채권을 못 막으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막 하면서 막 누가 사장실로 뛰어오면서 막 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부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오늘까지 은행에 얼마를 메꿔 넣어야 된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이 FA 글로벌은 부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뭐 영국 회사 제가 영국에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우리 김태균 강사님한테 나중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영국은 원래 부채 비율이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부채 비율이 0.01%다? 정말로 회사를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요거는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얘기해보고 싶고 자랑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짧은 시간을 남겼습니다. 네, 다 잘 보셨죠? 네, FA 글로벌은 빚이 없다. 0.01%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메인이죠. 이 CS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저도 되게 조마조마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게 돈이 막 1, 200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분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데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쨌든 해결이 잘 돼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들 트래블룰 우리 이상준 강사님께서 수시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트래블룰 조심하셔야 된다.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첫 번째 C였어요. 네. 어떤 경우냐? 이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표? VV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VASP, 서비스 연동 VASP.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걸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업비트 들어오시면은, 왜냐면은 제가 업비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전체 회원의 90%가 업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GP 회원님들도 한국 거래소가 있다면 90%는 업비트를 사용하고 계실 거다라고 하는 통계학으로 봤을 때 업비트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고객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트래블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트래블룰. 자, 이런 특정 코인이 나온 얘기는 제외하고요. 여기 있네요. 트래블룰 관련 입출금 유의사항 안내. 위에 거 막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입출금 가능 거래소. 맨 밑에 나와 있죠?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타 거래소, 업비트를 제외한 타 거래소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회원님이 가장 간과했던 경우가 이분은 개인 지갑이셨는데 개인 지갑으로 업비트에 보냈어요. 한 50만 원 정도를 보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 지갑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혹시 될 수도 있으니 작은 금액을 먼저 넣어보고 되면은 나머지 큰 금액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보냈더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왜 들어올까요? 100만 원 미만은 트래블룰에서 제외입니다. 이분이 50만 원 넣고 업비트 입금이 되니까 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체 나머지 금액 몇 천만 원을 보내셨죠.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때는 100만 원 이상이니까 안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GP 마켓플레이스로 연결이 되셨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거를 그때 처음 공부를 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못 받을 확률이 80% 이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른 안동민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조언도 구했었는데 다른 지인들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자. 입출금 가능 거래소에 내가 사용하는 지갑 거래소가 없으면 그냥 하지 말자예요. 볼게요. 국내 비블록, 고팍스, 캐셔레스트, 플래타 익스체인지, 에어프로빗, 텐앤텐, 프로비트 있네요. 프라뱅, 오라비트, BTX 델리오 등등, 후오비 코리아, 자담, 마이키핀 월렛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시한 거 프로비트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비트는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프로비트 글로벌이 아니에요. 네, 프로비트 코리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XGP가 중요하니까 프로비트 하면 눈에 확 띄죠. 예, 근데 이거는 프로비트 코리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비트 글로벌이 아니다. 여기에도 국내라고 써있죠. 예, 프로비트 글로벌에서 뭐 바로 업비트를 보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받을 길이 굉장히 저 멀리 가버린다. 그럼 해외 거래소는 어떤 것하고 연결이 돼 있냐? 뭐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타일랜드 이건 당연하겠죠. 본인들 거니까. 그 외에 OKX, FTX, 바이비트, 바이낸스, 그리고 비트맥스, 뭐 하루인베스트, 예, 비트젯, 뭐 이건 비트프론트, 크립토닷컴 이렇게 있네. 크립토닷컴이 있네요. 새로 추가됐나 보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메인으로 이용하는 건 아마 바이낸스 정도일 거예요. 네, 바이낸스.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절대 업비트로 바로 하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프로비트 글로벌에서 GP를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차례 우회를 해야 돼요. 업비트하고 바이낸스는 연결이 돼 있죠?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를 보낸 다음에 다시 바이낸스에서 프로비트 글로벌로 보내야 돼요. 이런 두 차례를 걸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잠깐만 머리 쓰면 할 수는 있지만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어려우시다. 근데 하고 싶지만 뭐 조금 어렵다. 혹은 아예 이거를 대놓고 물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저희 GP 마켓플레이스를 전화를 주세요. 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예, 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이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봤더니 절차가 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송금 지갑 주소로 반환 신청 이게 가장 간단한 건데 요것조차도 까다로웠는데 여기 보실게요. 이분은 비트코인을 하필이면 보내셨거든요. 네, 첫 번째 그나마 가장 간단한 송금 지갑 주소로 반환 신청 보실게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좀 1차 멘붕이 왔어요. 비트코인은 송금 지갑 주소로 바로 반환되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대요. 그러면은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분은 본인 대 본인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3자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하고 이분은 이렇게 가셨어요. 다른 지갑 주소로 반환 신청하셨거든요. 네, 2차 멘붕이 왔죠.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분이 실제 저랑 같이 준비한 서류들이에요. 일단은
자, 반환 신청서. 뭐 요거까지 이해했습니다. 반환 신청서. 아, 그리고 이런 서류를 준비하기 이전에 준비물이 있어요. 프린트하고 스캐너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프린트하고 스캐너가 있으셔야 돼요. 요거를 다 파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디지털 자산 반환 신청서를 1차적으로 서류를 출력하신 다음에 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캔을 하셔가지고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벌써 머리가 아프죠? 네, 벌써 머리가 아파요. 여기 신청인 같은 거 다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시죠? 본인 사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본인 사진 넣고 이렇게 들고 스마일하고 찍으셔야 되는 거, 요 사진 아시죠? 네, 요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많이 해보셨죠? 네,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오셨지만 인감증명서 필요해요,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자, 우리 회원님이 다른 분한테 코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묶였어, 중간에. 근데 그분한테 코인 다시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좀 보내주세요 하면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가족이나 진짜 친한 친구 정도? 네. 요게 아니면은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타인에게 직접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나마 좀 다른 걸 받을 수 있는 건 본인 사명 사실 확인서라고 있는데 이게 인감증명서랑 준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하는 방법은 어차피 동일합니다.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요즘 말로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받아오셔야 돼요. 누가 받아오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강사님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내 지갑에서 내 걸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려운데 이건 타인한테 보냈다. 그냥 진짜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양사가, 양측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몇 차례 만남과 시도와 적극적인 서류 출력으로 인해서 성사가 됐던 케이스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 우리 회원님들 옛날에 수업할 때 많이 아시겠지만 통신사 가입 사실 증명원까지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 돼요. 네, 그게 어려웠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네, 본인의 신분증 이렇게 하고요. 이 개인지갑 로그인한 상태거든요. 개인지갑 로그인해서 내 핸드폰 번호가 맞고 내 이메일 주소가 맞다라는 거, 그리고 내 지갑 주소가 여기 맞다라는 거, 그리고 이메일이 내 거가 맞다는 거. 요 네 가지 화면과 동시에 내 신분증, 이 5가지가 한 화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 여기까지 성공하실 분이 정말로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완전 젊은 전동욱 강사님 하실 수 있어. 네, 이상중 강사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들은 다 어떻게 막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이런 거 보세요. 다 영어죠. 영어에다가 업히트에서 하는 말이 용어조차도 헷갈리고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예. 봐도 딱 이거 무슨 화면인지조차도 모르시겠죠. 예. 그렇다고 뭐 업히트 직원하고 통화하기는 쉬울까요? 업히트 직원조차도 통화하기가 너무 어렵고 전화하면 친절할까요? 예.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날라갔든 안 날라갔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기 때문에 트래블을 잘 모르시겠다 전화 주시고요. 프로비트 글로벌로 뭘 보내고 싶다 전화 주십시오. 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그것도 진짜 여기 사진 얼굴 다 가리고 다 가렸지만 이분의 적극적인 어떤 인감증명서까지 인감도장까지 들고 오시는 적극적인 그런 게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아시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 엄마한테도 안 드려요. 저는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트래블을 조심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GP마켓플레이스로 전화 주십시오.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닌가. 확실하게 내가 정종민 실장, 정종민 강사보다 모른다, 알고 있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트래블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마십시오. 저번에 해보니까 되던데? 누가 알려줬는데 그렇게 하면 된대. 이런 마인드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프로비트 글로벌로 보내고 싶다? 전화 주십시오. 네, 저희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로드맵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달에 있었던 그 민원사항, CS,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뭐 궁금하신 게 해결됐다거나 이런 게 단 몇 분이라도 있으셨으면은 제가 또 굉장히 착한 목소리로 몇 달 만에 방송을 한 어떤 뿌듯함과 좋은 시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지금 시간이 2시 42분인데 네, 원래는 1시간 뭐 채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회원님들 장 대표님 보시려고 들어오셨다가 네, 갑자기 또 남자가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반가웠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전화 드려가지고 뭐 공유를 못하니까 한 번쯤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너무나도 뜻깊고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지금 뭐 시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쟁글 보여드렸던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모든 게 주식 투자하고 김현진님은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네 굉장히 좋으신 분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 투자는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으시지만 그 회사의 미래 가치성을 보고 그 회사의 어떤 대표이사가 누구고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뭐 어떻게 되고 이 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되고 자산이 어떻게 되고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해서 그런 주식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미래 향후 1년, 2년, 3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 투자도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쟁글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유도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0.01% 정말 말도 안 되게 깨끗한 회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투명한 회사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뭐 저 말고도 다른 강사님들 매주 말씀해 주시잖아요. 라이선스라든지 FCA 금융감독청에 등록이 되었고 지금은 그것도 승인 단계로 지금 거의 다 맞춰가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시세를 보는 게 아니고 향후 2년, 3년 뒤에 지금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은 내가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겠구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 번 더 오늘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 쟁글에 나와 있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힘내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렵다, 모르겠다, 애매하다 이런 거는 GP마켓플레이스로 전화 주십시오. 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살짝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정도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사님들도 있고요. 실제 전화 목소리 들을 수 있는 GP마켓플레이스 우리 다른 강사님들도 있고요. 저도 있고요. 네,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